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들이 모여 숲이 됩니다. 식물은 숲의 구성원이죠. 우리는 식물을 돌보고 식물은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땅을 공유하고 같은 햇살을 받고 물도 나눠 마십니다. 우리가 비록 대자연의 숲은 아닐지라도 인위적인 정원과 베란다를 가꾸는 것일지라도 결국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환경을 가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하늘하늘한 느낌의 라낭큘러스입니다. 동글동글 꽃이 피어나는데요.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잘 자라나는 화초입니다. 하루 종일 조여줄 필요는 없지만 따뜻한 햇빛 가득 받을수록 예쁜 꽃이 퍼지듯 피어납니다. 흙 표면 겉흙이 마르면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까지 꽃 보시다가 여름에 휴면이 들어가면 구근을 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색상의 백일홍 세트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죠? 고온에도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홑꽃으로 피어나서 화심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지 바른 공간 그리고 유기물이 풍부한 흙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백일홍은 꽃의 색상이 선명하게 돋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100일 동안 꽃이 핀다는 뜻이죠. 다음은 레위시아 되겠습니다. 레위시아 꽃과 잎이 모두 아름다운 식물인데요. 잎이 통통하게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조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식물 델피늄입니다. 돌고래를 닮은 꽃 때문에 이름이 유래되었죠. 유럽의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이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내한성 강한 식물이죠. 델피늄은 파스텔 톤의 색감이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루피너스입니다. 키가 크고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식물이죠. 개화 시기 4월달 되겠습니다. 화려한 꽃의 미모 덕분에 인기 있는 봄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루피너스 화분에서 키우기도 쉽고요. 화단이나 정원에 키운다면 매년 봄에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최대 80cm까지 자랍니다. 아름다운 봄꽃 사피니아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활짝 피어있는 친구도 있네요.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관리해주세요. 사피니아는 역시나 배수가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죠. 화분에서 키울 때 비옥한 토양 만들기 위해 일반 화초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흙의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는데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죠. 한여름에는요, 물을 주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벨리아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숫잔대과의 식물 되겠습니다. 푸른 색상이 주는 시원함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죠.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 붙은 백리향입니다. 줄기를 따라서 예쁜 잎이 이렇게 달려있죠. 백리향은요, 지피 식물로 낮은 키가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밝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햇빛을 풍부하게 받으면 줄기도 단단해지면서 목질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은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가습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화분의 겉과 속의 흙이 말랐다 생각해 주시면 가장자리부터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솔채는 보라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9cm 포트와 15cm 포트 중품이 있습니다. 독일 은방울입니다. 은방울 꽃만의 매력이 있죠. 이렇게 포트에서 싹이 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종류별로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하얀색으로 아름답게 피는 알바 하얀 금낭화, 빨간색의 매력 발렌타인 금낭화, 토종 금낭화 있습니다. 금낭화는요, 꽃이 끝나면 꽃줄기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자라고 있으면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줄 수 있죠. 이렇게 뿌리가 포트 안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낭화는요, 내한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금낭화 중품도 들어와 있는데요. 옐로우 리프입니다.
꽃잎의 모양이 마치 복주머니와 같이 생겼죠. 특히 옐로우 리프는요, 분홍색의 꽃과 노란색의 잎이 아름다운 금낭화 되겠습니다. 꽃가루가 황금색이기 때문에 금낭화라고 불리기도 하네요. 중품은 두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홍 색상과 하얀색이죠. 풀분에 역시 심겨져 있는 토종 노루기입니다. 토종 노루기 보통 분홍, 청록색 등등으로 피어나지만 꽃 색상은 아직 피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토종 노루기의 꽃말은 위로 안내입니다. 작고 여린 존재가 위로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식물 되겠죠. 꽃이 손톱만하게 작게 피어나지만 여리여리한 야생화의 매력이 있습니다. 겹고강나무 스노우벨입니다. 왜 인기가 많은 나무냐 하면 키우기가 쉽고 만족도가 높죠. 인기 있는 품종은요, 질리지 않는 심플함이 매력입니다. 꽃이 크고 우아한 느낌의 오렌지 향의 달콤한 향까지 나타납니다. 알리언 구근 화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2cm 막분 되겠습니다. 구근은요, 일반적인 구근보다 훨씬 크죠. 2.5배 깊이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근 위로 5cm 정도 흙을 덮어주시면 좋고요. 이 화분에 식재하는 경우에는요,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지 활동 가능하죠. 독일붓꽃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배수가 잘 되는 곳과 토양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지에 심을 때에는요, 심을 때에만 물을 주고 물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독일붓꽃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보시면요, 깊게 식재를 하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죠. 뿌리가 일부 드러나도록 식재해주세요. 노루오줌입니다. 아스틸벨이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반근을 축축한 땅에 심기 좋은 식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여름에 햇빛이 직강으로 비치는 곳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꾸준히 인기 많은 야생화 촛대승마입니다. 촛대승마는요, 앞서 보신 노루오줌처럼 매력적인 승마입니다. 반근을 그는 정원, 자연스러운 정원 조성에 좋은 식물로 추천드리고요. 고산 식물이기 때문에 내한성도 강합니다. 한여름에 장마철을 잘 넘기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죠.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울릉도 만병초입니다. 만가지 병을 고친다고 전해진 식물이죠. 만병초는 일반적으로 400cm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지만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잎은 상록성의 식물이죠. 유럽에서 만병초는 남부지방 노지 활동 가능하지만 북부지방에서는 보온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스라지 산행두입니다. 꽃말 오로지 한사랑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지 산행두, 벚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감목으로 앵도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양지 바른 곳 선호하지만 음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나 길게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고요.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설류와 혹은 가는잎 조팝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영하 35도까지도 견디죠. 높이 60cm 정도 넘고 있네요. 버드나무 가지에 눈이 내린 것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력은요, 자유분방한 형태의 가느다랗고 긴 줄기 아닐까요? 보라색 팥꽃나무 많이 보셨을 텐데 하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내한성, 내염성, 맹화력, 병충해 등등등 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활동 식재 가능합니다. 이른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하얀색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화사에서 인기 많은 꽃나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박하지만 여리여리하고 키 작은 꽃을 피워주는 원평소국입니다. 개망초와 흔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르죠. 소국이라는 식물의 장점은 개화기간이 길다는 점이죠. 키우기도 까다롭지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작은 꽃이지만 잔뜩 물이 지어 아름다운 꽃이 피어주기 때문에 분위기를 살려주어서 만족도 높은 식물입니다. 반그늘의 척박한 땅이나 돌 틈에서도 잘 자라나는 것이 소국이죠. 여리여리하고 하늘하늘한 앙증맞은 느낌 가지고 있어요. 아주가입니다. 미니 아주가 이렇게 자엽에 작고 앙증맞은 푸른 색상의 꽃 보여줍니다. 농원에는 미니 아주가 이외에도 분홍 아주가와 사색 아주가 있죠. 꿀표가의 아주가 10cm로 키 작게 피어납니다.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들 보여드릴게요. 성실과 충실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내한성이 좋죠. 여름꽃으로도 유명한 것이 초롱꽃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꽃이 있고요. 긴 줄기 끝에 밑을 향해 달리는 꽃이 호롱같이 생겨 초롱꽃이라고 불립니다. 봄부터 8월까지 꽃을 볼 수 있고 어린 잎은 나물로 먹고 약용하기도 합니다. 조경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것이 초롱꽃 되겠죠.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마당에서 많이 키웁니다. 화려한 꽃대도 많고 꽃이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정원사에게 인기가 많은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초롱꽃은 키우기 쉬운 편이라 양지에 있어도 잘 자라지만 그늘에 있어도 꽃을 피워냅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농원에 소품과 중품이 있습니다. 잎은 연잎 모양을 닮았고 꽃은 양귀비 꽃을 닮아서 이름 붙었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서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이죠. 겨울에도 앙증맞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이베리스 눈꽃입니다. 농원에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눈꽃이 있습니다. 이베리스 눈꽃 여리여리해 보여도 영하 30도까지도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개화를 하죠. 한여름에 꽃이 지면요 3분의 1만 남기고 잘라주면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또 꽃을 피워줍니다. 네팔양지입니다.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되는 야생화입니다. 선명한 자주색 꽃이 크고 개화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팔양지 다음 보시는 꽃 사계 바람꽃 되겠습니다. 바람꽃 특유의 은은한 느낌의 꽃이 피어납니다. 별피기 수선화입니다. 일반적인 개화 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 긴 개화 식물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 자체가 개화 기간 긴 식물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식물 유럽 연보라 페랭이 되겠습니다. 약간 연한 느낌의 보라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촛대 앵초입니다. 원산지는 일본 앵초로서 촛대처럼 길쭉하게 뻗어 나가는 꽃이 특징 되겠습니다. 촛대앵초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범부채입니다. 범부채는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로 햇살 좋은 곳에 물주기는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되죠. 은배초입니다. 번식력 매우 좋고 꽃이 땅에 붙어서 자라나는 지피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메발톱 되겠습니다. 메발톱은 햇빛을 좋아하는 야생화입니다. 키우실 때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위치해놓고 키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푸른 색상의 메발톱과 빨간 색상의 메발톱 두 가지 종류 역시 있습니다. 메발톱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죠. 부드럽고 비옥한 토양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케지아입니다. 강한 건조에도 강하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키는 30cm 정도고요. 꽃의 크기는 7cm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약간 위로 직립하기보다는 조밀하게 지면을 채우면서 개화를 합니다. 농원의 지손이는 청아지손이, 와인컵 지손이, 애기 지손이, 아게보 지손이 이렇게 4가지 종류 있습니다. 청아지손이는 반양지 식물이기 때문에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지손이류가 그렇죠. 물은 겉흙이 마르면 주시면 되겠죠. 온도는 15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게 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작약입니다. 작약 세트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작약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개화하기 전에는요. 중간 흙까지 물이 마른 다음에 물을 주면 좋죠. 일반 식물에 비해서 물주기를 조금 더디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을 좀 자주 챙겨주시는 편이라면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흙으로 배합을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노지에 심은 경우에는요. 겨울에 따로 뿌리를 캐지 않아도 노지 월동을 잘하는데 꽃은 또 크고 화려하다 보니까 정원사들이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르메니아 보여드릴게요. 아르메니아는요. 이렇게 잎에 무늬가 있는 무늬 아르메니아, 잎의 색상이 자엽 색상인 자엽 아르메니아도 있고요. 꽃의 색상에 따라서 분홍, 하양, 그리고 잎의 모양에 따라서 칼립 아르메니아까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단연초로 잎은 난초처럼 가늘고 길며 밑에서부터 뭉쳐 자라나게 됩니다. 꽃은 3, 4, 5월달 동안 피어나죠. 관상용으로도 많이 재배를 합니다. 원산지는 유럽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일반 토플에 비해서 꽃이 작고
작고 그리고 잎도 작고 귀여운 미니 토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란 꽃에 올려주면서 모아 피기 하죠. 다음 식물들은 페랭이들입니다. 석죽이라고도 불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서민들이 쓰던 페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페랭이 꽃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키우다 보면 꽃은 작지만 연속 개화성이 매우 뛰어난 식물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화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꽃을 보실 수 있죠. 품종에 따라 파종 시기에 따라서 개화 시기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봄부터 9월까지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페랭이 꽃은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키는 낮게 자라는 편이고 초장이 30cm 정도입니다. 꽃은 다양한 색상 가지고 있고 2cm 내외로 자라나죠. 줄기 끝에 2송이에서 3송이가 달리게 됩니다. 앵초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등 지역에서 자생을 하죠. 우리나라 원산지인 앵초도 있죠. 앵초는 일반적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꽃을 피워내는 대다수의 화초가 햇빛을 좋아하듯이 앵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의 직사, 광선을 피해서 키우다 보면 건강한 앵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웃자랄 수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앵초 물 역시 좋아합니다. 가습을 좋아하지 않지만 건조에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물주기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키워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아래로 처지면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때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건조하게 키우기보다는 약간은 촉촉하게 키워줄 필요가 있는 식물입니다. 야생화 유럽 봄맞이도 있죠. 꽃대 쭉 올라와서 예쁜 꽃 펴주죠. 애기용담입니다. 애기용담은 분홍빛 꽃을 피워주고요. 이끼용담은 하얀색 꽃을 피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용담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세 번째 용담이 칼림용담인데요. 다른 용담에 비해서 잎의 모양이 뾰족뾰족한 것이 특징되겠죠. 애기용담, 이끼용담과 또 다른 매력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식물 조팝입니다. 영하 40도까지도 월동 가능하고요. 성장 높이 250cm 정도까지 클 수 있습니다. 나무줄기 가늘게 자라나고요. 안개꽃 닮은 꽃 때문에 많은 사랑받습니다. 장미 조팝 12cm 포트에 심겨진 것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마른 가지였다가 봄이 되면 마른 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나옵니다. 안틸리스는 독특한 꽃송이를 가진 단연생 야생화입니다. 잎 모양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름답죠. 안틸리스는 햇빛 좋아하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죠. 투구꽃입니다. 여름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를 건드리지 마 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투구꽃 100cm 내외로 자라나게 되죠. 로마 병정 투구와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구슬잔대 나와 있습니다. 야생화 매력은 잔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등심 붓꽃입니다. 색상별로 선호하시는 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청매화 붓꽃이 있습니다.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바위치 중에 붉은 색상으로 꽃에 올려주는 붉은 바위치 있습니다. 모종 가득 잎을 채우고요. 꽃이 올라올 때는 길게 쭉 뻗어서 올라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입니다. 분홍 아주가입니다. 앞서 보신 미니 아주가가 자엽 색상의 보라색 꽃이라면 분홍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은요, 이렇게 잎을 자세히 보면 털이 숭숭 난 잎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미꽃은 꽃지고 씨앗이 맺히는 모습이 하얀 머리털을 풀어 헤친 것처럼 닮았다 하여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불렸다고도 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할미꽃은 햇빛 쨍한 양지 바른 곳에서 더 꽃미모 풍기며 자라나게 됩니다. 에린지움입니다. 지금부터 잘 가꿔주면 여름에 예쁜 꽃에 올려주는 여름꽃입니다. 키는 7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죠. 커팅이나 드라이 플라워로 인기가 있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무늬 삼색 앵초입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특징과 분홍빛 꽃망울 올려주고 보랏빛 꽃을 지나서 신비스러운 파란 꽃을 완성해준다는 삼색 앵초 꽃도 예쁘죠. 일반 소품 삼색 앵초입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있지 않은 거 확인 가능하세요. 오랫동안 꽃을 피고 지고 반복해서 포기를 늘려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비스커스 차라는 차를 많이 마시는데 히비스커스가 무궁화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도 많을 것
것 같습니다. 무궁화는 추위에 강하고 노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재하기 좋은 나무죠. 설고화입니다. 팝콘을 닮은 품종으로 동글동글하고 풍성한 꽃이 매력적입니다. 꽃은 봄에 피어나는데 녹색에서 점차 하얀색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도화와 그리고 수국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죠. 심플한 느낌을 주는 홑 캠파놀라입니다. 중품으로 준비되어 있죠. 캠파놀라, 꽃도라지, 초롱꽃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식물 되겠습니다. 홑꽃을 보았으니 겹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겹꽃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매력이 있죠. 겹꽃 캠파놀라는 앞서 보신 캠파놀라보다 꽃이 약간은 작은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앵투입니다. 우아하고 화사한 꽃을 사계절 내내 풍성하게 피워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 되겠죠. 성장력이 좋은 편이고 잎꽂이로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환경이 맞으면 1년 내내 꽃대를 올려주어 더욱더 사랑스러운 식물입니다. 물은 화분에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면 되겠습니다.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간수해주세요. 현호색입니다. 현호색은요, 우리나라 야생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자 또는 포기 나누기로 번식 가능해요. 다음은 4가지 종류의 제비꽃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청아 제비꽃이 이렇게 보라 색깔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아 제비꽃 외에도 핫진의 제비꽃, 샤넬 제비꽃, 그리고 아직 싹이 나고 있는 노란 제비꽃까지 있습니다. 변산바람꽃입니다. 변산바람꽃은 복수초와 노루기 더불어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야생화 꽃이죠.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야생화 관심 있는 분이라면 변산바람꽃도 놓치기 어렵죠. 꽃잎처럼 보이는 하얀 잎 5장은 사실 꽃받침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름다운 암담초입니다. 분홍 색상의 꽃을 피워주죠.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엘레강스 더리플입니다. 양지에서 잘 자라나고 물을 좋아하는 노지 활동 야생화라고 생각해주세요. 향기별 부추는 3가지 색상 나와 있죠. 별처럼 생겼다 하여 자화부추, 향기별꽃 등등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백합과 식물로 원산지 남아메리카 페루 되겠습니다. 화해와 용서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그 옆에는 풍차처럼 생긴 대모르 있습니다. 일반 대모르와 달리 잎장이 돌돌 말려 있는 것이 풍차 돌아가는 것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색감도 어찌나 신비로운지 연보라색과 보라, 그리고 다양한 푸른 색상이 섞여 있는 색 가지고 있어요. 하얀 색상의 꽃이 깔끔하게 피어나는 식물 하설초입니다. 하나의 식물에서 여러가지 빛깔의 꽃이 피어나면 신비감이 증폭되죠. 이 식물이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봄꽃 보르니아입니다. 꽃말 잊을 수 없는 당신의 향기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꽃이 많이 피어나는 식물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겁니다. 실라입니다. 푸른 빛깔을 보여주는 구근 식물입니다. 구근 식물은요, 물을 충분히 주신 후에 통풍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식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을 키울 때 역시 통풍을 신경 써주세요. 치오노독사 혹은 치노독사라고도 불리죠. 한국 이름으로는 설광화라고 해서 눈 속에서 빛을 발하는 식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높이는 10에서 15cm로 작게 자라나게 됩니다. 단정하게 연두 색상의 잎과 꽃이 아름다운 단정화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근식물 중에 왕 히아신스입니다. 히아신스 키우기 초보자도 어렵지가 않죠. 방법이 간단하죠. 화려한 색감과 도깨비 방망이 같은 독특한 꽃 모양도 아름답지만 꽃향도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겨울에 구근을 심어 놓으면요, 2-3달 후에 꽃을 피워줍니다.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은요, 봄, 가을 총 1년에 2번 개화를 하죠. 봄에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미스김 라일락은요, 봄과 여름에는 겉흙 말랐을 때 물 주시고요,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월동했을 때 겉흙을 관찰한 후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 식물과 또 다른 핑크 유나 피나타 보르니아입니다. 향기 가득한 핑크 유나는요, 봄 식물로 유명합니다.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노란색의 귀여운 병아리를 닮은 꽃 애니시다입니다. 양골 담초라고도 불리는 식물이고 상큼한 향이 나요. 진한 꽃 색상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설란입니다.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꽃은 4월부터 5월까지도 피어납니다. 조건 맞으면 가을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노랗게 피어나는 수선화 떼떼야 떼떼입니다. 수선화 떼떼야 떼떼 이외에도 브라이덜 크라운도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장구채는 넝쿨 장구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줄기가 넝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장구채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하는 알프스한개 페랭이입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올라와서 피어나게 되죠. 다음 식물은 꽃잎이 깃털처럼 하늘하늘 잔뜩 꽃이 피어나는 깃털 동자입니다. 마당에 피었을 때 참 예쁘죠. 운간초 나와 있습니다. 운간초 분홍색상 계열과 하얀 색상 계열 두 종류 있죠. 포트를 가득 채울 것만 같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꽃망울이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세요. 운간초 다음으로 보여드릴 야생화는 앞서 보실 깃털 동자와 닮은 듯 전혀 다른 큰 꽃 실잔대 되겠습니다. 실처럼 길쭉한 꽃대 올라오고요. 다양한 장미 5종 데리고 왔습니다. 장미 햇빛 많이 선호하죠. 따라서 식재할 때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미를 심을 때에는 장미가 잘 자라고 피어날 수 있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혼합 토양이나 퇴비를 섞은 흙이 좋죠. 장미 심을 때는 충분한 공간 두고 식재해주세요. 뿌리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깊이 심어주는 게 좋죠. 흙을 약간 눌러 공기 포자를 없애고 물을 주신 후에 물을 주어서 패인 부분에 흙을 다시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 호주매화 보여드릴게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이 있죠. 진한 녹색의 작은 잎과 화려한 꽃이 매력적인 호주매화입니다. 유칼립투스와 친척 정도의 식물로 봐주세요. 티트리의 잎과 닮아서 뉴질랜드 티트리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운다면 한여름 제외하고 계속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밝은 빛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에서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지금 보고 계신 리시안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색감의 꽃들이 매우 아름답죠. 잎은 넓고 길쭉한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 꽃은 이렇게 프릴감 있게 피어나게 됩니다. 후코시아는 치마를 입고 발을 올린 채 춤을 추는 꽃의 모습이 독특하고 예쁜 식물이죠. 후코시아는 흙을 촉촉하고 약간 습하게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한가득 달려있는 후코시아 모습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후코시아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데모르입니다. 약간 파스텔 톤의 색감을 보여주죠. 행복,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모르 역시 약간의 선선한 느낌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장마철에는 환기에 신경을 쓰면서 키워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4종 아주가 세트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양지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바닥에 낮게 기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잔디, 대용이나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심어두어도 좋은 식물입니다. 겨울에도 상록으로 월동하기 때문에 인기 많죠. 앞서 보여드린 호주 매화가 소품 2종이었다면 중품 15cm 보드의 호주 매화도 있습니다. 꽃이 매우 화려한 느낌을 주는 정열적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꽃대 올려주고 있죠. 다알리아입니다. 다알리아 소품인데요. 다알리아는 늦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대를 올려주죠. 화경이 12cm 내외로 크고 화려한 꽃을 보여주죠. 우리가 다알리아를 관리할 때 중요한 점은 꽃이 지고 나면요. 마음은 아프지만 데드 헤딩을 해주셔야지 다음 개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습 주의해 주시면서 햇빛이 충분한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노지 월동은요. 보통 화분을 키우는 경우에는 겨울철에 냉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로 들여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토끼사리입니다. 알프스 식물이죠. 저성장 소형 감목 토끼사리는 분홍색 큰 길이 가진 노란색 얼굴의 토끼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햇빛은 물론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다음 식물은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석죽과 페랭이 속의 다년생 식물이죠. 겹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원산지 지중해 연안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부지방에서 노지활동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에 야외 식재하시는 경우에 멀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름국화입니다. 겉은 붉고 속은 하얀색으로 피어나죠.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화 되겠습니다. 노란색 민들레를 닮은 듯한 느낌으로 피어나고 자라나는 모습이 복수초를 닮기도 하였지만 관동화만의 매력이 있죠. 풍차국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줄기의 모습이 매우 독특하죠. 파마머리를 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절을 따라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피워주는 동의나물 되겠습니다. 조황동이는 이렇게 자엽 색상의 잎과 노란색 꽃이 아름답죠.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나물도 보여드릴게요. 겹동이나물을 지나면 다이시아가 이렇게 있고 노란색으로 꽃대 올려주는 노란 아지랑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슬부슬한 촉감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푸른 색상으로 피어나는 베로니카 있습니다. 베로니카는요, 통풍이 참 중요한 식물이죠. 물을 주고 통풍을 잘 시켜서 가습이 오지 않게 관리해주시면서 키워내주세요.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클레마티스 의아리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 어떻게 식재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토양보다 5cm 정도 아래에 낮춰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지상부는 직사광선 햇빛 받으면서 따뜻하게 보내야 하지만 뿌리 쪽은요, 조금 서늘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때문에 뿌리를 조금 더 지표면 아래로 식재해 주는 게 좋겠죠. 햇빛을 지상부는 많이 봐야 하지만 지표면은 또 서늘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식재할 때는요, 잎이 둥글둥글 넓은 휴켈라와 같은 식물을 뿌리 부분에 함께 식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키우다 보면요, 겨울철에는 묵은 가지가 생겨나고 묽은 줄기가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이 가지가 꺾이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하지만 클레마티스 의아리가 생명력이 워낙 강한 편이기 때문에 가지가 꺾이더라도 완전히 두 동강 나서 떨어진 것이 아니면 다시 문제없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손톱으로 간단하게 긁어보거나 쌍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클레마티스 가 말라 죽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남도자리입니다. 하얀색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남도자리, 정원에 식재하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월동도 잘하고 청순한 순백의 하얀 꽃을 보여줍니다. 앞서 보여드린 보라솔채 소품 있잖아요. 중품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솔채는요, 꽃의 모양이 우리가 채친다 할 때 그 채를 닮아서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천인국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태양을 닮았다 하여 천인국 붙었는데요. 어때요? 꽃이 태양 닮았나요? 여름 정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식물입니다. 더위에도 강하고 꽃이 작지만 화려하기 때문이죠. 아리에가 바리에가 투스 되겠습니다. 구근식물이죠. 아리에가 바리에가 투스는요, 푸른 색상의 꽃을 피워내는 붓꽃 되겠습니다. 붓꽃 특유의 길쭉한 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는 큰 금매화 나와 있습니다. 큰 금매화 역시 꽃이 매우 큼직큼직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습니다. 누운 주름은 봄부터 여름까지 분홍, 보라,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죠. 어린 손은 나무를 해먹기도 하고 줄기와 잎은 약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생명력, 희망, 나는 널 잊지 않는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가자니아입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국화과 식물이죠. 키는 20에서 30cm까지 커지게 됩니다. 꽃의 크기가 10cm에 달하기 때문에 줄기 길이에 비해 꽃이 매우 큼직하게 피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건조한 기후를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자니아 뒤로 하고 보여드리는 혜태국화입니다. 빈티지 춘절국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죠. 혜태국화는요, 태양을 닮은 듯한 꽃을 피워내고 화심이 꽃잎보다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겹샤스타 데이지 루나입니다. 겹꽃으로 노란색의 꽃을 피워주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합 국은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나눠 보자면 겹백합과 헛백합으로 나눌 수 있죠. 백합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선택해서 식재해 주어야겠죠. 백합 구근을 비롯한 다양한 구근을 심기 전에 토양을 잘 살펴보면서 더럽거나 불필요한 잔해물을 본다면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흙이 뭉쳐 있는 부분은요, 뭉친 부분을 풀어내서 흙이 너무 단단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구근을 심을 때에는요,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백합 구근은 15cm에서 20cm 정도 깊이에 심어주세요. 백합 구근 크기의 2배에서 3배 사이에 식재해준다는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근이든 식재 후에는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고 나면요, 흙이 파이거나 유실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다시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은 아름다운 꽃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인기 있는 정원식물이죠. 수국 햇빛 많은 공간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너무 강한 햇빛은 잎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늘진 공간도 괜찮습니다. 역시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는 식물이죠. 부드럽고 비옥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수국은 더운 날씨에는 더욱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토양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장하는 시기인 봄과 가을에는요, 액체 비료를 물에 섞어서 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셔도 좋습니다. 수국 가지치기는 언제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가지치기는요, 꽃이 지고 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드 헤딩을 통한 가지치기이죠. 꽃이 지지 않은 가지나 부수적으로 자란 가지를 제거하여 식물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둥근잎 아카시아는요, 햇볕이 잘 드는 공간, 하지만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좋죠. 인테리어 식물로 손색 없는 식물입니다. 노란 꽃이 아름답죠. 겨울에는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잎 장구채는 확실히 넝쿨 장구채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잎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나고 꽃대는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프롬페시아입니다. 잎의 줄무늬가 예쁘죠? 양옆에 약간 연두 색깔 줄무늬가 있습니다. 꽃은 보랏빛깔로 올라옵니다. 독일붓꽃 15cm 포트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독일붓꽃 가장 중요한 점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는 점과 너무 깊게 식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깽깽이풀입니다. 한 포트에서는 이렇게 예쁜 꽃대 올려준 깽깽이풀 나왔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오리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과 대품 있죠. 매자나무과의 식물로 우리나라 남부, 중부, 북부 지방까지 자생을 합니다. 추위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군자란입니다. 군자란은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실내나 베란다를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식물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의 여왕입니다. 벨벳의 질감의 잎을 가지고 있고 작지만 특이한 느낌을 주고 아름다운 꽃과 강렬한 이름으로 인상을 또 주죠.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자란입니다. 3촉 이상 포트에 심겨져 있고 꽃이 피어나기 전까지는 색상 구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원의 식재에서 가꾸기 좋은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참여로 역시 베란다나 암석, 정원, 카페 등등의 식재해서 분위기를 내기 좋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 중에 참이다 라는 이름 가지고 있어요. 꽃 베고니아입니다. 꽃 베고니아는 일반 목 베고니아에 비해서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죠. 베고니아는요, 다육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잎에 물을 저장하는 습성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주셔도 무방합니다. 두 가지 색상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꽃베고니아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